그래요? 그럼 정확히 모르면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지 계획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뭐냐면 룰을 일단 정하겠습니다. 룰을 정하면 1번부터 12까지가 있는데 뭐 정확히 다르는데 1에서 하나에서 4개까지 안 가져가면 안 되고 하나에서 4개까지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쭉 가서 1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있고 지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기는 걸로 마지막에 1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그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지어머님이 하시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서 여기를 1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면 집니다. 근데 이거 먼저 하실 겁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최대 4개까지 볼 수 있어요. 네, 하나에서 4개까지 줄 수가 있어요. 네. 먼저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2를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2개 가져간 겁니다. 11, 12 가져가시네요. 네, 네, 2개를. 제가 알던 룰이랑 좀 다른데 그러면 그냥 막 해볼게요. 네. 저는 그러면 7과 8, 9까지 여기 4개를 가져간다는 얘기. 7, 8, 9 10부터 이렇게 가져가야 돼. 순서대로. 뒤에서부터요? 네. 네네 그러면 7, 8, 9, 10 네. 7 가지고 4개. 그러면 제가 하나를 이렇게 가져가면 제가 이기겠죠? 네. 또 한 번만 딱 해볼게요. 당연히 지게 돼 있습니다. 모르면.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에서 3개까지 또 가져가는 게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해야 하는 내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실까요? 제가 12, 11 2개 2개. 그러면은 제가 9를 가져가겠습니다. 9까지. 2개 가져간 겁니다. 7, 8 7, 8 가져가고요. 2개 가져가면 제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제가 이겼죠. 이거는 이제 계획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문제 시험 계획 세울 때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많이 다릅니다. 아마 이 큰 애가 중학생이 있으면 알 텐데 초등학교는 뭐 계획 없이 그냥 공부를 하잖아요. 중학교 가면 최소한 6개에서 한 8,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이 정도 돼요. 그리고 범위가 깁니다. 범위가 길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목표가 1이잖아요. 1. 그래서 시험 공부, 시험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서너 시간 안에 다음날 볼 시험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보통 7과목, 오늘 7과목을 할 텐데 하루에 한 3일 정도 가요. 3일 정도. 그래서 첫날 3개, 그다음에 2개 하면은 이게 지금 3개쯤 되니까 학교에서 오면 한 3시에 한다면 한 12시까지 하면은 한 9시간 되잖아요. 9시간에 3개의 과목을 다 정리하려면 3시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게 내일 시험 볼 걸 그 전날 정리하자고 그거 100%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여기서 했지만 이걸 가져가려면 왜 그러냐면 1에서 4까지 거꾸로 가야 돼요. 여기서 1에서 3까지면은 여기까지 남겨놓으면 제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럼 5를 가져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9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먼저 시작하면 이건 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아까 4개, 5개니까 거꾸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 6을 가져가면 이길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면 이게 제가 먼저 하는 순간 제가 그냥 바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 계획들이 이게 게임이나 이런 거 수학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우선 그러니까 목표가 마지막 전날 목표가 뭐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얘들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거 서너 시간 안에 다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볼 것도 없이 1인자가 못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은 엄청 많아도 안 돼요. 뭐냐면 한 2주 정도가 좋아요. 2주 정도.
그 마라톤 보셨잖아요. 마라톤 보면은 처음에 죽어라고 막 1등으로 달리는 사람 보면은 마지막에 결승선에 없어요. 왜냐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 대비 기간은 마지막 마라톤의 스포츠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쭉 계속 그래 처음 같이 막 쭉 달려가잖아요. 마지막에 툭 튀어서 나가는데 그 스포츠를 잘 해야 1인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마라톤의 비유를 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한 60% 정도 이렇게 공부를 일단 해놓는 꾸준히 해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 이게 비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미터진 독이라고 그래요. 공부는 이렇게 터져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확 부어야지 이렇게 터지고 넘쳐버리잖아요. 이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한 2주 정도가 적당한데 학생보다 다 좀 달라요. 약간 그 빨리 이해도가 좀 빠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하는 게 좋고 머리가 지금 돌머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느릿하네. 그런 애들 내신 성적이 잘 나와요 원래. 그게 천재적인 머리예요 원래. 그 애들 약간 빨리 2주를 중심으로 하되 약간 그리고 학생들과 다 다른 겁니다. 뭐 이웃집 애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더라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먼저 학생의 습관하고 머리에 뭐 뇌 성능 이걸 잘 해서 우리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늦게 하는 게 요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달라요. 평균 2주라는 거죠. 근데 시험 기간 2일에서 4일이니까 뭐냐면 이따가 계획서일 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시험 전날부터 시험 시작하는 전날부터 시험 날까지는 뭐 그 딱 정해져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전날 거 해야 되니까. 그럼 시험 범위를 이거 조심해야 돼. 시험 공부 내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뭐 공부를 욕심 처음 이제 그 시험 대비 하는 학생들은 욕심 꼭 책을 막 이만큼 쌓아요. 절대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너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그게 되질 않아요.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과서가 최우선이고요. 이 교과서에는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그 유인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를 딱 국한시켜야 됩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범위를 최소로 해서 축소를 한 다음에 그 이외의 지식들은 나중에 해야 돼요. 평소에 하든가 시험 기간에 2주 내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도 요걸 봐야 돼.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내가 다음날 서너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겠다. 이럴 때 손을 이렇게 딱 놓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것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전날 내가 외워도 돼. 그럼 그날 안 외우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판단을 하죠.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서너 시간 날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그만두는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교과서 평가 문제도 많이 써봤자 다 못 봅니다. 한 권 정도가 좋은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출판사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뭐 기출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꼭 이거 문제집을 안 보면은 시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문 같은 거, 뭐 요즘에 다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예전에 막 체육이라든가 음악 같은 거 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럴 때 책을 막 보는데 책을 10번 보고 문제를 이렇게 하나 푸는 것보다는 문제 한 번 읽고 문제 푸는 게 책을 10번 읽는 거 훨씬 낫거든요. 왜냐면 그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책을 이제 하나 가져갔는데 우선 교과서를 어떤 학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어가지고 시험 범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2주 동안에 부어서 넘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처음에 이거 책 사이트를 가져왔는데 아마 이 학기가 뒤에 있겠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책을 보시면 이렇게 단위가 4개로 쪼개져서 하면 이 정도만 될 겁니다. 주말고사 본다면.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가 있으면 하나에 3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인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면은 여기 앞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머리에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개도 한 번에 다 가는 것보다는 하나만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이걸 보고 책을 그 범위에 가서 책을 읽는데 그것도 다 외우려고 덤벼들면 안 외워져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거기까지 책을 읽되 이때는 한 70% 정도 이해가 가게. 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빨리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보냐면 문제집에 가면 또 그 분야가 있어요.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까 저번에 그런 얘기 하지만 반복을 해줘야 머리에 박혀요. 여기 가면은 이제 문제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는 앞에가 요약분이 있잖아요. 그럼 금방 읽었던 게 다시 나와요. 그리고 계속 읽고 나서 넘어가면 문제집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집이 여기까지 해서 그 한 단원이 여기까지 다 끝나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목표가 서너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문제를 잘 표시해놔야 되죠.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 틀린 문제만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옛날에 학생들도 와서 보니까 틀린 문제 동그라미 쳐놨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중국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학생들 틀린 문제 동그라미 그게 많이 제가 보면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만 나중에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여기시잖아요. 보면 공부하다 보면 틀린 문제가 중요한 문제를 표시를 해놔야지 이게 해결이 가능해요. 이거는 다음에 봐도 내가 풀 수 있어서 그걸 엑스표를 치는 겁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찾아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70% 있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교과서로 가는 거예요. 그 분야를 다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한 70% 가면 또 틀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를 다시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서 금방 했듯이 세 단원에서 세 단원 쓰니까 9번을 반복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서너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 그럼 손을 놓는 겁니다. 빨리 놔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뒤 부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하는 순서하고 계획 세우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약점과 기억력 한계 뭐냐 하면 시험을 첫날 보는 거하고 둘째 날 보는 거하고 셋째 날 보는 게 지금 날짜가 다르잖아요. 이게 처음 먼저 보는 시험을 먼저 그 공부를 하는 게 기억력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마지막 뒤에 보는 게 이제 늦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괜히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외우는 거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 싫어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그 시험에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그때 만약에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망해요. 왜냐? 다른 공부 못하거든요. 대부분 애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로 미루면은 저 같은 경우 공부를 미루고 나면 뒤에서 이상하니 기분이 찜찜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인자가 되려면은 우선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자신 없는 과목을 이거는 계획표 밖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걸 먼저 처리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게 서너 시간 안에 범위에 들어오게 미리 이제 해놓는 거죠. 계획서 밖에서 먼저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 아니면 그 싫어하든가 이런 부분들 먼저 해서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는 효율적인 시간 낭비. 모든 계획이 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과목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먼저 시험 보는 과목을 먼저 해야지만 기억력이 이렇게 고르고 오면 되거든요.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공부 환경은 방은 이렇게 문과 등지고 있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문 열면 보면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지니까 책상이 문하고 거꾸로 있는 게 좋고 온도는 좀 낮은 편. 왜냐하면 뇌가 활성화되려면은 온도가 높으면 뇌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가장 아마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뇌거든요. 열이 나와요. 그러면 약간 온도가 낮춰지는 게 좋고 환기가 좀 잘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분위기가 좋고. 그럼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아까 근처에 있는 학생 그 시험 과목을 내가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는 달력에다 그냥 해도 됩니다. 달력에다 요일별로 이렇게 요일별로 해. 보통 시험 보니까 수, 목, 금 이렇게 3일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수 이번에 시합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게 11일부터 11, 12, 14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쭉 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목 이제 과목을 써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국어, 역사, 수학
그다음 두 번째 한 다음에 과학 기술 과정. 그다음 영어 한문.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비워둬야 됩니다. 여기는 비워두고 왜 이걸 비워둬야 될까? 그렇지. 요거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시험 공부 기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날은 뭐 다른 아무리 뭐 다른 공부 안 했다 해도 이걸 해야만 돼요. 그 다음 날은 당연히 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이때 3일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고 여기 때는 어떠면 이 세 개의 과목을 아까 했지만 서너 시간 내에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부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교과서 평가 문제, 그다음 틀린 거하고 중요한 문제 체크해두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 그럼 거꾸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한 점점 요일을 수, 그다음에 화, 월, 일요일, 거꾸로 말하면 힘드네요. 목, 수, 화, 월, 일, 오, 금, 어려운데요? 거꾸로 가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한 2주니까 여기서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게 여기서 아까 뭐 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자기가 싫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국어하고 첫날부터 해야 그렇지 않으면 기억력이 멀어져요.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특히 가용 시간 알잖아요. 학원 가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런 것도 있듯이 그걸 좀 분석을 해서 한번 이 정도로 한다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잘못하면 뒤로 밀리면 이거 다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서너 시간을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서 빨리 손을 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을 하루에 3개를 다 공부하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다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각게 끝내는 형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애들에 따라 습성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다 끝냈거든요. 하고 이렇게. 그렇게 퇴실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끝내갔는데, 그리고 요일을 봐서 뭐 토요일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작정하는 이제 시간을 해야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을 학교로 안 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뛰었을 때하고 아니었을 때하고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한 이만큼 오기 좋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막판에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 이렇게 다 끊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첫날 거, 이렇게. 여기는 두 번째 날 거. 여기는 세 번째 날 거.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기억력이 상당히 멀어지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이 서너 시간 안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밀리면 밀릴수록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막 엉망이 돼가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자신이 없는 과목을 예를 들어서 뭐 역사, 뭐 한문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딱 써놓은 다음에 이걸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와서 마지막 여기를 지워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제 이날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험 전날이요. 시험 전날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꼭 이게 처리를 해야 돼. 서너 시간에 이게 꼭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공부하던 애들이 이제 내일 시험이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 머리 아픈 애들도 있습니다. 엄마 나 머리 아파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덜 됐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면 이게 승부에 강한 애들은 아프다가도 그날 안 아프잖아요. 원래. 근데 아프다는 경우는 시험 공부가 덜 됐고 어쨌든 저런 때가 내신들 애들 많이 시킬 때는 저한테 전화와요. 선생님 저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공부가 덜 됐고 엄마도 그렇게 판단을 딱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마음 편안한 게 뭐냐면 그냥 교과서만 보고 가거라. 이렇게 하지만 야 임마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이건 큰일 납니다. 잔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 전날이니까. 시험 전날은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래서 공부 덜 돼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 그냥 교과서만 보고 가 이렇게 하면 또 머리 갑자기 이게 편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아져. 이런 경우 많고 저도 많이 애들 전화오면 그러면 그냥 그 교과서 있는 거 그거만 입고 가 그러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아니고 잘하는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 와서 진짜 빨리 보려면 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머리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수학 문제 어려운 걸 푼대요. 물론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듯이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속도가 빨라져요. 서너 시간 안에 끝내려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천천히 하면 이제 집중력이 생겨야 되니까 처음에 천천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교과서를 처음부터 아까 했던 하나씩 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봐야 돼요. 그때 100% 다 들어오게 거의 다 들어오게 돼 있죠. 한 일주일 전에 거니까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그 봤던 것 중에서 틀린 문제하고 중요한 문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하고 틀린 부분만 본 후에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눈을 한번 이렇게 감고 책을 이렇게 그때쯤 이 책이 교과서하고 그 문제집 한 권이면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 눈을 딱 감으면은 책장 넘어가요. 눈을 딱 감으면 쫙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여기 다시 떠내려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수학학에서 그런지 몰라도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단기 암기력이 있어요. 머리가 책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가 돼서 한문 같은 것도 복사가 딱 돼가지고 시험 보거나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려면은 교과서하고 문제집 한 권만 있어야 돼요. 여러 권 있으면 다 어디가 있는지 막 헷갈리거든요. 이 교과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찍어도 맞아요. 찍어도 맞는다는 얘기 뭐냐면 순서를 알거든요. 여기 앞에 나왔어. 이거 여기 나왔어. 여기 눈에 이렇게 쫙 보면 보여요. 표도 이렇게 쫙씩 보입니다. 이게. 이 표 어디에 나와 있네요. 지금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공부가 100% 됐다고 해서 100점을 맞는 게 아니고 한 95%만 돼도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여기는 100%는 안 되겠지만 95% 정도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조심할 건데 새로운 문제를 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새로운 거 보면은 또 아는 거면은 뭐 반복 그냥 했던 거고 모르는 거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것을 안 보는 게 또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그동안 했던 걸 정리만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럼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게 자면 제일 안 좋고요. 날새기가 제일 나쁘죠. 근데 약간 잠을 적게 자는 게 머리가 이렇게 예리해진다 그래서 예리해진다고. 많이 자면 남의 볼 때 커져요 이게.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더라도 잠을 먼저 자라 이런 것보다는 뭐 게임 하려면 하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이 마음 편하게 해라고 머리가 아플 때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뭐라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아프니까. 그럴 때는 팍 줄여서 그거 그냥 교과서만 보고 이렇게만 해주시고 그냥 끝나고 나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당일날 그동안 했던 공부 중에서 공부가 시험 당일날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평균 점수가 2, 3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지식을 갖더라도 시험 보는 방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이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선은 딱 책을 촉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딱 넘기면 머리가 흐트러져요. 이미 그 전날 서너 시간 안에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촉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기는 그 바로 전에 받는 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지식들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는 게 그 다음에 가장 시험 전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이거는 실력이 없는 거겠죠.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빨리 푸는 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많이 시켜요. 특히 원리탐구 같은 경우에 이 빨리빨리 푸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원리탐구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시간이 남는데 그건 이제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도 뭐냐면 45분 정도 시험을 봐요. 45분 정도. 그러면 30분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안 지키면 뒤에 가서 완전히 망해요. 이 시간을 이건 다 시험 거의 다 그렇거든요. 물론 영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같은 거 120분이니까 2시간 정도 봐서 시간이 남는데 예전에 이제 교대 같은 경우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학교 시험은 당연히 모자랍니다. 이거. 그래서 30분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느냐?
내가 이거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놔둬야 돼요. 시험 시간에 어려운 문제나 풀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이거 한 서너 문제들 다 남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빨리 뒤에가 쉬운 문제가 있을지 앞에가 쉬운 문제를 잘 모르니까 앞에가 제일 일곱도 어려우면 애들 완전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일곱도 못 풀어도 당황하니까 그때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가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재수가 있으려면 앞에 있는 문제의 힌트가 뒤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야지만이 시간 낭비가 되니까 일단 잘 풀 수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또는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놓고 넘어가서 15분 내에 다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거든요. 이게 가장 일거입니다. 시간 낭비를 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점을 못 맞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쳐서 틀립니다. 이거 뭐 오늘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근데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눈에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예전 고전 책에 보면 이거 답 얘기가 나와. 답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닭을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닭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C라는 사람이 와서 B가 가져갔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온통 다 도둑놈으로 보여요. 행동이 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닭이 다시 돌아와요. 그럼 다시 보면 그 행동이 전혀 도둑놈처럼 안 보입니다. 이게. 이런 거는 사람 자기 생각이 눈에 이렇게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현상이 긴장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틀려서 이거 고쳐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1인자 내지 100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치자고 나 이거 그냥 안 고치면 틀리래. 이렇게 해야지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애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면 내가 이거 쓰라 그래요. 시험장에 가서 나 고치자고 틀리겠어.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고치냐면 정확한 문제를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산이 틀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답을 잘못 표기한 거, 이거 명확한 거잖아. 이거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객관식 때 더 많이 듣거든요. 1번 너는 아니야. 2번 글쎄 옳은 건데 아니,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풀 중에 하나인데 너인 것 같아. 딱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이상한 이거 같아요. 그건 아까 했더니 마음속에 100점을 맞으니까 그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것을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고치지 마라. 고치는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건 실력이 없어. 그거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고치면서 틀린 경우 공부 잘하는 애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억이 더 정확하니까. 요거 조심. 그래서 답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용이 절대로 고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100점 못 맞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잘 못 읽은. 그러니까 어제 문제를 봤는데 이거 같아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 100점 못 맞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거 문제를 읽되 이거 출제위원회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제 본 것 같다는 거 건너는 애들 있잖아. 문제 쉬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몽땅 틀리잖아요. 애들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내가 많이 걸거든. 시험 문제 어때서 뭐 쉬웠어. 너는 떨어졌다. 어려워 그 함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잘하는 애들은 그런 게 함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개가 딱 안 풀리면 이 시험 어려웠네 이렇게 하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시험이 하나라도 안 풀리면 어렵다 그러고 못하는 애들은 푸는 게 몇 개 보이면 쉽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조심인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시간 낭비를 정확하게 잘 지켜야 되고 답을 고쳐서는 안 되고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끝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반성을 해도 안 돼요. 우선은 잘한 것 한 두 가지 정도.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게 잘 돼 있었어.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게 못 돼 있어. 한 두 가지 정도. 쓰라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뭘 잘했어?
두 가지 점수. 그다음 뭘 잘하면서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못한 게 뭘 못했어? 못한 게 좀 더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써놓고 이렇게 위에 좌우명이라고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험 시작할 때 이걸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뭐 끝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